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미주알 코주알 시간에는요, 얼마 전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코로나 구제안, 저희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죠. CAA라고 전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CAA 제2차 코로나 구제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드디어 지침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SBA에서 지침을 발표를 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또 바로 1월 11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해서 급하게 저희 전문가 중에 전문가, 미국 최고의 회계사 이상엽 회계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은 지난번에 좀 제가 뭉뚱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 법안이 워낙 해석하는 것이 애매하다 보니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네. 그 이후에 명확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PPP론을 PPP1과 PPP2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도 ERC1과 네. ERC2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예. 그 완전히 다른 법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네. 내용이 완전히 틀리고요. 예. PPP1하고 2, 그리고 ERC1하고 2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쪽을 저렇게 하면은 저쪽은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 상황에서 룰을 잘 모르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한꺼번에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네. 잘 되면은 여러 가지를 다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BA 가이드라인도 마침 어저께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네네네. 그 가이드라인을 좀 급하게 좀 보고, 네. 서머리하는 과정으로 오늘 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난 방송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저희가 PPP1 혹은 ERC1 이렇게 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3월에 통과됐던 케어스 액트와 관련돼 있는 항목들입니다. 근데 요번에 새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케어스 액트에서 혜택을 받았던 그 PPP와 ERC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어서요.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PPP2하고 ERC2는 요번에 새로 통과가 된 이제 2차 금융구제안, 요 2차 구제안에 나와 있는 새로운 이제 PPP, ERC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과 2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설명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PPP1부터. PPP1은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몇 가지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네. 일단은 PPP1을 신청을 했었던 사람들은 그 ERC를 신청할 수가 없다. 이게 규정이었었는데. 그랬었죠. 그 ERC도 이제 신청해도 된다. PPP1을 했었던 사람들도 ERC를 1이나 2건 상관없이 네. 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 규정이 바뀐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PPP1이 8주나 24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24주가 거의 무조건 유리합니다. 거의 무조건 유리하고, 예.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8주 중에 다 뭐 탕감해가지고 탕감 신청을 다 해버려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탕감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ERC와 네. 그리고 PPP2와 ERC2 중에서 지난 그 팬데믹 피리어드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사이에 페이로를 ERC2나 뭐 다른 데다가 혹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네.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탕감 신청하는 것을 자체를 가급적이면 잠시 동안만 이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백하게 해석하게 될 때까지 잠시 동안 탕감 신청을 좀 미뤄보고 지금에 와서 다시 ERC1는 혹시 가능한지, PPP2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게 좋은지, 네. ERC2는 또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PPP1이고요. 네. 그리고 탕감 신청 자체를 언제 뭐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서두르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탕감 신청은 24주가 지난 후에 10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있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탕감 신청을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네.
그 탕감 신청하는 거 서두르는 것보다는 ERC가 혹시 가능한지 그런 것들 다 검토 받을 때까지 탕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네. 1월 1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단 SBA는 기존의 PPP1을 지난 8월 달에 PPP1이 이미 끝났었거든요. 네네. 끝났었는데 그거를 다시 되살려서 네. 그 융자 신청을 다시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 지난번에 PPP1을 못 받으셨던 분들, 예.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못 받으셨던 분들, ERC를 대신 신청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못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에 와서라도 PPP1을 1월 10일 날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때 신청을 안 했던 분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 지금 1월 10일 날 신청하는 것은 네. PPP2,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PPP 세컨드 드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PPP 세컨드 드로우가 아니라 PPP1을 1월 11일 날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PPP1을 예전에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음흠. 거부가 된 분들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도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그 거부된 것이 만약에 뭐 어떤 뭐 범죄 사실이 있었다든지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어떤 부분 때문에 거부가 됐었다고 하면 지금 다시 해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 거부받은 이유가 그 당시 법안으로는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거부를 당했는데 지금 법에서는 그게 만약에 가능해졌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군요. 예.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 자격. 예, 신청 자격은 지난번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네. 다른 거는 바뀐 게 없으니까요. 네. 500명 이하라 해야 되고 500명. 그리고 융자 금액도 10 밀리언 달러 네. 다 똑같이 적용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 2월 15일 날 비즈니스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아,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2월 16일 날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안 되겠죠. 네. 2월 15일 날 그건 뭐 굉장히 아깝습니다만 어쩔 수 네. 없고요. 네. 그러나 2월 16일 날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한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비록 뭐 새로 샀으니까 회사도 새로 만들고 EIN 넘버도 새로 받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네. 그 비즈니스가 그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간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전에 오너의 자료를 기준으로 PPP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ERC1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ERC1보다는 PPP2가 먼저 하는 네. 것이 조금 더 이제 예, 그 PPP2. 이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PP2는 1월 13일부터 네. 1월 13일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할 거고요. 네. 신청서 받는다고 하고 아직 어플리케이션은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빨리 급하게 받아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PPP2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PPP1을 받았었던 사람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PPP1을 신청할 수 있었던 사람들 네. 또는 PPP1을 이미 받은 사람들도 네.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전제 조건이 예. 그 PPP1을 받아서 합법적인 목적으로 다 써야만 됩니다. 아, 100% 다 쓴 사람만 예, 신청할 그렇습니다. 수 있군요. 만약에 다 아직 쓰지 못했다고 하면은 네. 내가 다 쓰게 되는 시점이 몇 월 며칠 정도 되니까 네. 그날 나한테 PPP2를 돈을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PPP1하고 똑같이 예. 2.5개월치이고 식당하고 호텔은 3.5개월치이므로 지난번 PPP1에 받았었던 금액하고 금액 자체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준이 되는 페이롤도 2019년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네. 지난번에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셨던 분들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첨부되는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더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걸 가지고 네. 뭐 데이터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쓰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8주 또는 24주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24주가 훨씬 유리하십니다. 네. 어떤 뭐 아닌 경우가 있는 경우도 저는 거의 못 찾겠어요. 네. 24주가 거의 항상 유리하니까 24주로 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300명 이하로 기준이 줄었습니다. 300명이요. 500명이 아니라 300명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융자 금액도 10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맥시멈 2 밀리언 달러입니다. 네. 2밀리언. 거기다가 예.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코퍼레이션을 뭐 한 3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예전에는 그 30개 하나당 10 밀리언 달러씩 다 받는 것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로케이션이 틀리면은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컨트롤드 그룹의 경우에 네. 로케이션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맥시멈 융자 금액을 정해버렸습니다. 네. 그것이 400만 불입니다. 아. 그러니까 200만 불씩 2개까지는 받는데 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기업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뭐 볼 수가 없는 네. 그런 기업들이 많은 융자금을 다 받아가고 뭐 이런 경우는 아마 굉장히 힘들 이번에 것 같습니다. 줄어들겠네요. 예. 아.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가능할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정말 스몰 비즈니스들, 그러니까 25만 불 이하를 빌리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우선권까지. 예, 우선권을 주는 것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우선권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큰 은행들은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1월 11일 날과 1월 13일 날에 이 PPP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은행들은 네. 로컬 커뮤니티 뱅크들이 우선입니다. 우리 한인은행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큰 은행들은 그 이후에 어떤 뭐 적절한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 이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런 스몰 커뮤니티 뱅크들한테 익스클루시브리 네. 그 은행들만 할 수 있는 버젯을 아주 띄어내가지고 네. 35빌리언입니다. 금액 뭐 적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예, 35빌리언 달러를 아예 띄어내가지고 거기다 할당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뭐 대기업들에 밀려가지고 스몰 비즈니스들이 PPP 못 받고 뭐 이러는 상황은 아마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PPP를 신청하는 마감이 네. PPP1이건 PPP2건 다 똑같이 네.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3월 31일 날 마감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돈이 지금- 좀 남으면 당연히 연장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1월 10일이나 13일 날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는 어찌됐건 신청은 해놔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 융자금을 다 내가 적절한 용도로 쓰지 못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시 되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신청은 3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PPP1을 이미 다 못 쓰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신청은 하고 일단 해놓고. 신청은 하고 그 PPP1을 다 쓰게 될 예상 시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월 말이다. 그러면 신청서는 미리 접수를 하고 2월 말에 나한테 PPP2를 디스트리뷰션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PPP1 때 지난번에 이제 못했었던 PPP1을 신청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은 네. 지금 1월 10일 날 PPP1을 신청을 하고 나서요. 네. 그 PPP1을 다 쓰는 시점에서 네. 3월 30일이 아직 안 됐을 테니까 네. 그 3월 31일 전에 PPP2를 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운 부분,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PPP First Draw를 빌린 다음에 PPP Second Draw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네. 이번 1월 11일 날 오픈하는 것이 PPP First Draw라고 써 있지가 않고 그냥 New PPP라고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거하고 같은 건지 그 부분을 SBA가 좀 더 명확하게 네.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 뭐 안 된다는 룰은 없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PPP1 못 받았던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신청하면은 네. PPP1 받고 그거 다 쓰는 시점을 예상을 해가지고 PPP2도 또 신청하는 것이 네. 가능합니다. 긴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PPP1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 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그 회사들만 신청할 수 있다. 네. 2월 16일 날 창업한 회사는 곤란하다. 네. PPP2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래요? 룰은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면 네. 작년 2월 16일 이후에 창업한 회사들은 정말 손해보는 건 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2월 15일 날로 그 대신 ERC가 가능할 수 있겠죠? 예, ERC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지금 커뮤니티 뱅크로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PPP1 시절만 해도 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일이 너무 많을 것을 걱정을 한 나머지 네. 우리 은행의 기존 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이 PPP가 은행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은행 바꿔서 하는 거 가능하십니다. 네, 아. 지난번에 했었던 은행하고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을 어떤 은행들은 법안을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 받아야 될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은행도 있었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은행들은 그게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거를 저희가 법안을 뭐 카피를 해가지고 보내드려도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 그렇다면 다른 은행 가서 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큰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네, 네, 그럼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같은 이런 큰 은행들에서 네, 네.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 웹사이트의 그 어떤 규정화된 프로그램만 쓰다 보니까 이 PPP가 굉장히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규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PPP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번엔 더 복잡해졌죠. ERC에 PPP2에 1에 뭐 막 얽히고 설키고 돼 있으니까 네. 그 신청할 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난번에 썼던 은행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편하게 될 수 있는 다른 은행에 신청하시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네. 일단 한국말 잘 통하는 우리 한인은행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네.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저희 조지아 한인협회 회계사 협회에서 네네. 한인은행 각 한인은행의 그 은행장님들하고 네. 협의를 이미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네. 아, 이번 기회에 우리 한인은행들 도움 좀 제대로 좀 받아서 좀 한인 사회가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PPP 얘기는 일단 요약이 되신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ERC로 좀 넘어가요. 네, ERC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ERC 뭐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네. PPP를 신청한 사람은 ERC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ERC도 신청할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PPP1을 받아가지고 이미 탕감 신청을 하신 분들은 네. 탕감 신청을 했다는 자체가 그 기간 동안에 네. 커버드 피리어드 24주 동안에 있는 페이로를 PPP에 썼다라고 이미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RC를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탕감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페이로를 가지고 ERC를 계산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더군다나 PPP는 SBA가 주관하지만 네. ERC는 IRS가 주관합니다. 완전히 다른 그 정부에서 네.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그 중간에서 굉장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이 실질적으로 일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 게 PPP는 은행에 신청해야 되는 거고 ERC는 담당 회계사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담당 회계사께서 예. PPP1에 썼던 페이롤은 어디까지고 그리고 ERC에다가 쓰는 그 페이롤은 어디부터다. 네. 또는 그게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네. ERC를 먼저 쓰고 네. PPP는 뭐 24주 안에 걸리기만 하면 그렇죠. 되니까요. 그렇죠. 예, ERC를 먼저 뭐 한 2달 동안 다 써버리고 네. 나머지 4개월치를 PPP에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당 회계사가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감사가 들어오면은 그 자료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보나마나 썼으니까 되겠지 뭐 이렇게 해놨다가 네. 나중에 2년 3년 있다가 감사 들어왔을 때 그거를 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회계사의 뭐라고 할까요? 업무 로드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경우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회계사분들하고 은행들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물론 뭐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어떤 인컴 텍스라고 하는 공동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때는 네. 뭐 얘기가 뭐 많이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회계사들은 사실은 융자 전문인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 사람들도 세금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의존을 하셨다가는 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은행보다는 좀 회계사 쪽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PPP 신청하러 은행 가시기 전에 먼저 회계사분 상담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ERC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ERC를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ERC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ERC1과 네. ERC2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네네네. 법안으로 보면은 법안의 그 CAA 액트에 네. 섹션 206하고 207이 있는데 오. 그게 다 ERC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는 옛날에 있었던 ERC에 대한 설명이었었고 예. 또 하나는 새로 이번에 그 세컨드 코로나 그 릴리프 액트에 나오는 네.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ERC1. 네. ERC1. ERC1은 2020년도에 해당됩니다. 네. 2020년도에 있었던 페이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PPP에 썼었던 페이롤은 안 되겠죠. 네. 예, 그리고 2020년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닫았었던 네.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네. 대부분이 문을 닫았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에센셜 비즈니스라고 있죠. 네, 에센셜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문 닫지 않아도 좋다. 뭐 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렇게 에센셜 비즈니스로 그 구분이 됐었던 비즈니스는 강제로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 아예 뭐 IRS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에센셜 비즈니스가 아주 특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은 정부 기관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닫았던 걸로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굉장히 그런 example이 많이 나오는데 네.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네. 에센셜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네. 다이닝이 안 되니까 그렇죠. 투고밖에 못했다. 매상은 이건 확 줄어들어요. 예, 당연히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에센셜 비즈니스였었지만 네. 내가 물건을 사는 데가 있는데 예. 그 물건을 사는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살 수가 없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또 ER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았었던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들어가 있는 그 분기에 ERC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네. 그렇게 되지 않았었던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그 ERC를 그 기간으로만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한 분기밖에 해당이 안 돼요. 거버먼트 오더가 그 당시에 3월 달에 발효가 됐다가 그렇죠. 금방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죠, 또. 그러니까 지난 2분기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는 네. 50% 매상 룰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내가 50% 이상 그 매상이 줄어들었다면은 네. 보나마나 지난 2분기겠죠? 그렇죠. 지난 2분기에 50% 이상 줄어든 비즈니스 많죠?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된 경우라고 하면은 그 분기에는 ERC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분기도 거의 확실히 해당이 됩니다. 오. 그 다음 분기에 네. 80%를 만약에 복구를 했다면은 네. 그 매상이 80% 예. 지난 전년도 분기에 50%. 80%를 만약에 복구했다면은 네. 그 분기까지는 해당이 되고 네. 그 다음 분기는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50%가 되면은 그 다음 분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자동으로 되고요. 네. 거기서 80%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도 되는 겁니다. 맥시멈 3개 분기까지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2분기에 50% 이하만 줄었다고 하면은 거의 자동으로 2, 3, 4분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와. 대부분의 경우 그렇거든요. 9달인데요. 예, 9달인데 이거는 1년에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1년 페이롤의 50%. 네. 맥시멈은 5,000불. 네. 1인당 맥시멈, 종업원 1명당 맥시멈 5,000불까지 5,000불, 네.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니까 뭐 종업원이 10명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ERC를 PPP를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ERC가 뭐 1년치가 종업원 1명당 10,000불씩이야 뭐 페이롤이 당연히 나오니까 네. 그러면 1인당 5,000불이 당연히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PPP를 받았다고 하면은 PPP를 받아가지고 쓴 페이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5,000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페이롤의 50%군요. 예, 페이롤의 50%입니다. 네, 네, 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여러분들 그 분기말 세금 보고하는 941, 941 텍스 보고하는 그 폼에서 내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신청한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뭐 벌써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지난 2분기 것 신청했고 뭐 3분기 것 신청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법이 바뀌어가지고 PPP를 신청을 이미 다 해가지고 ERC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안 했었는데 지금 와서 신청하려면은 방법은
지난 2, 3, 4분기에 3분기죠. 네. 2분기와 3분기에 보고했었던 페이롤 그 리포트를 네. 어멘드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ERC1만 해당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1년에 5,000불입니다. 네. 7,000불 얘기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네. 예,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그 ERC2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ERC2는 2020년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아무런 관계가 없고 2021년도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금액은 네. 한 분기에 종업원 한 명당 7,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2개 분기니까 뭐 종업원 한 명당 14,000불까지 받을 수 있겠죠. 훨씬 커졌네요. 훨씬 ERC2 가.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PPP2보다 ERC2가 어떻게 가능하기만 하면 더 유리해요. 예. 금액이 더 많습니다. 조건이 문제네요. 이제. 네, 그렇죠. 예. 예. 조건은 매상이 20% 이상 줄어야만 됩니다. 예, 매상이 20%입니다. PPP2는 25%고요. 네. ERC2는 20%입니다. 예,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여기서 전년도는 2019년입니다. 아. 2019년도의 1분기, 2분기가 전년도입니다. 아, 네. 2020년도는 뭐 장사가 너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고려하면 안 되죠. 아, 그렇군요. 2019년도 1, 2분기에 비해서 예. 이번에 2021년 1, 2분기가 20% 이상 매상이 줄었으면은 네. 그 분기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예. 여기서 그 IRS가 그 20% 줄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직 그 1분기가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1분기를 매상 보고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네. 1분기의 매상이 전년도보다 20% 줄으면 해당된다라고 해놨으니 네. 1분기 매상을 가지고 그죠? 네. 예,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네. IRS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보나마나 잘 내놓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세일즈 보고한 거라든지 네. 이런 거보다는 음. 뱅크 스테이트먼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요. 네. 예,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들어온 걸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점심 장사 그냥 안 하겠다 그래서 줄여버리면은 그렇죠? 예, 그 그런 아이디어 막 주셔도 됩니다. 네, 예, 아니 뭐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뭐 네. 이미 저한테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럴 경우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IRS가 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네. 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20% 이상 줄어들면은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선 PPP2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PPP2를 신청을 하는 것이 네. 지금 1월 13일이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요. 네. 뭐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빨리 받으면은 뭐 1월 20일 경우에 PPP2를 받는다고 한번 해보죠. 예. 그럼 1월 20일부터 24주 동안 PPP2를 써야만 되거든요. 네. 6개월이니까. 네. 그러면 7월 20일 정도까지 다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ERC가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ERC를 먼저 1분기하고 2분기에다가 다 적용을 해버리면은 PPP2 받은 돈을 쓸 데가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면은 PPP2를 차라리 좀 늦게 신청하면은 좀 늦게 신청해가지고 뭐 3월경에 뭐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때서부터 6개월로 24주가 설정이 되니 ERC를 먼저 다 쓰고 나서 그 6개월이 뭐 6월 30일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6월 30일 넘어간 부분에 페이롤을 PPP2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네요. 이게 우리가 뭐 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었던 법안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SBA와 IRS가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SBA의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IRS에서 ERC하고 관련된 정확한 그 규정들, 그러니까 폼과 인스트럭션이죠. 네. 그 폼과 인스트럭션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으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 나오는 거 보고 아직 뭐 돈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은 제가 욕을 많이 먹나요? 네.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지금 아직까지는 그 요 며칠 상관으로 굉장히 많은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인스트럭션과 뭐 뉴스와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다가 가장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급하게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혼란스러우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PP도 그렇고 ERC도 그렇고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단 PPP를 신청하러 은행에 가시기 전에 회계사를 먼저 만나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ERC 신청하시는 것이 PPP를 신청하는 것보다 특히 PPP2를 같은 경우에는 ERC2를 먼저 고려하시고 PPP2를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고요. 사실 ERC2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게 될 거라는 예상이 제가 감히 미리 점쟁이는 아니지만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쥐게 됐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셧다운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셧다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어서 매상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약속 드릴 수는 없고. 예, 지금 뭐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회적 안전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경우만 해도 한 자리 건너서 앉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상이 뭐 줄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그 클라이언트들 데이터를 봐도 20% 이상 줄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차근차근 법안 나오는 대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가장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PP1 다시 소급해서 새로 또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특히 식당, 호텔 업계 40%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ERC, PPP 둘 다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PPP2, ERC2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도움 말씀 주신 이상엽 회계사님 감사 말씀. 예, 감사합니다.